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진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빨개지면서 가려운 피부 질환은 모두 통칭해서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용어고, 그 습진 안에 아토피성 피부염과 접촉성 피부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진짜 아토피성 피부염도 굉장히 많죠. 예전에 비해서 아토피성 피부염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유아나 어린이한테 발생을 하는데, 우리 알레르기성 질환도 생기는 시기가 좀 달라요.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서 가장 빨리 생기는 게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에 비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생후 몇 주에서 6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3단계로 생기는데, 유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주 이른 나이에 생길 수 있어요. 생기는 부위도 이 시기에 생기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얼굴 쪽에 많이 생깁니다. 이마, 뺨, 두피 또는 이제 귀에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곳에 가려움증, 발적,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빨간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돌기가 얼굴에 이제 주로 생기는데, 이게 몸으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은 되게 이렇게 좀 크면서 좋아져요. 치료도 하고 보습도 하고 관리를 열심히 이제 하면 더 빨리 좋아지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 개선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 시기에 생겼다가 그냥 좋아지면은 제일 이제 베스트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자라면서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학령기 아토피성 피부염인데, 만 4세에서 10세 사이에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기 아토피성 피부염이 얼굴에 생겼다면, 학령기로 넘어오면 팔꿈치, 무릎 또는 이제 손목, 발목, 이 사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접히는데 이렇게 빨갛게 되고, 무릎 뒤 접히는데 생기고, 또는 이제 손목이라든지 발목 같은데 이렇게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뭐 빨갛고 약간 비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패치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너무 가려우니까 계속 긁잖아요. 그래서 긁으면은 섬유질을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피부가 이제 거무죽죽하게 색깔도 변하고 딱딱하게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치료를 잘 해서 이제 진정이 되면 좋은데, 또 이제 12세에서 성인까지 심해지는 그런 아토피성 피부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가렵고 아주 이제 그쪽이 건조하죠. 마치 이제 코끼리 가죽처럼 아주 두꺼워진 그런 이제 모습으로 피부가 변하게 됩니다. 대개 아토피성 피부염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쫙 심해진다기보다는 어느 시기별로 이렇게 시기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특징이고, 시기마다 이렇게 여기서 진정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심해지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아토피성 피부염하고는 좀 다른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성 피부염은 자극하는 물질에 접촉이 되었을 때 생기는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은 시기별로 잘 생기는 호발 부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접촉성 피부염은 어디에 접촉했냐에 따라서 피부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누구나한테나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극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한테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산성을 띠고 있는 음식이 있죠. 그런 이제 음식에 노출이 됐을 때, 또 이제 거품 목욕이라든가 좀 거친 비누를 썼을 때, 또는 양모라든지 어떤 거친 직물 같은 자극적인 물질에 한 번 이렇게 노출됐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자꾸 노출이 되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자극제 중 하나가 자신의 침이죠. 신생아 때는 침 분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침을 별로 안 흘리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이제 침 분비가 엄청 많이 되는데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침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래서 입 주변에 늘 침이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침이 굉장히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 피부염이 쫙 생기게 됩니다. 입 주변에 막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면 아토피가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침으로 인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달리 자기가 몸속에 알레르기성 소인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 알레르긴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그런 피부염이죠. 가장 흔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보면 바지 단추의 뒷면이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냅 단추에 니켈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니켈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닿는 부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피부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치약이라든지 구강세정제에 첨가하는 향료, 애들은 특히 뭐 맛을 좋게 하느라고 여러 가지 향이 나는 거를 집어넣거든요. 그런 이제 첨가제나 향료 같은 거에 의해서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에 신발을 신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신발에 사용되는 접착제라든지 염료 또는 그 가죽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거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말을 꼭 신기고 신발을 신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옷에 사용하는 염료에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뭐 담쟁이 덩쿨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특히 옷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에 의해서도 이런 이제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료용으로 쓰는 연고 있잖아요. 항생제 연고 같은 뭐 후시딘, 뭐 마데카솔 많이들 쓰시는데 그런 연고를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에도 이런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피부염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예전에 이걸 발랐더니 좋아졌어 하면서 집에 이제 굴러다니는 아무 연고나 그냥 갖다가 그냥 발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습진처럼 보이는 발진도 그냥 이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인 경우도 있고 자극성 접촉 피부염인 경우도 있고 아토피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곰팡이나 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염도 있는데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감염성 피부염인데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버리면 확 심해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엄마 스스로 판단을 해서 상비용으로 집에 둔 그런 연고를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제발 어떤 무슨 발진이 있다면 소아청소년과에 방문을 해서 제대로 진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습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아토피건 접촉성 피부염이건 모든 피부 질환은 피부가 건조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피부 보습제를 자주 사용해야 돼요. 피부염이 자주 재발하는 아이들은 항상 제가 엄마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가방에 휴지와 보습제를 항상 넣어 다녀야 돼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침으로 인한 입 주변에 접촉성 피부염이 항상 심하다. 그러면은 항상 휴지를 꺼내서 입 주변 침 흘리면 톡톡 닦고 로션 바르고 톡톡 닦고 로션 바르고 로션 가지고 안 되면 크림 바르고 어디든 뭔가 이렇게 좀 건조해진다 싶으면 계속 다니면서도 계속 발라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보습은 해주고 있나요? 그러면 해주고 있대요. 열심히 해줘요? 네. 하루에 몇 번 발라요? 목욕시키고 한 번 발라요. 한 번 듬뿍 발라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합니다. 듬뿍 발랐다고 해서 보습이 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엄마의 여력이 되는 한 자주 그게 5번이 됐건 7번이 됐건 10번이 됐건 엄마가 여력이 되는 한 자주 발라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표정을 보면 좀 시큰둥하세요. 그게 무슨 보습 가지고 되겠나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킬 때는 미지근한 물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짧은 목욕을 시키시고 너무 오래 목욕을 하는 게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짧게 목욕을 해주시고 목욕 후에 남는 비누, 이 비누나 다른 세정제 같은 게 피부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헹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조에 넣고 통목욕을 시킨다면 적어도 통에 있는 물을 2번 정도 갈아서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습제가 수분을 피부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습제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습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목욕 후에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 크림이나 보습 연고나 보습 로션을 발라주셔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모라든지 합성 소재라든지 좀 거친 느낌의 옷 있잖아요. 그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많은 애들은 순면으로 돼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히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으면은 좀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막 엄청 가려울 때도 얼음을 올려두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가려움증이 좀 완화되고 그것처럼 어떤 피부염이든 간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면은 냉찜질을 좀 해줍니다. 얼음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좀 차가운 물수건 같은 걸 좀 대서 냉찜질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발라주는 거죠. 피부염도 어떤 종류냐?
어느 부위에 생겼냐,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에 이전 비슷한 피부염에 요거 썼더니 잘 됐더라 해가지고 그 연고를 받을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한 그 연고, 그 시기에 처방한 연고를 바르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계속 바르고 며칠 뒤에 오세요 하면은 쭉 바르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스테로이드 뭐 연고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뭐 하루에 2번 바르라는 걸 한 번만 바르고 뭐 일주일간 바르라 그러면은 뭐 2, 3일 바르고 조금 좋아지는데 싶으면 약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확 심해져가지고 또 다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 자신의 판단으로 약의 부작용을 지레 짐작하고 약을 피하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얘기한 대로 횟수와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약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같은 피부염이라고 해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원래 피부염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이었는데 뭐 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곰팡이 감염이 됐다거나 또는 세균 감염이 돼서 다른 피부염으로 이제 발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다른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약으로 계속 쓰고 계시면 안 되고 조금 양상이 변했다, 심해졌다 그런 경우라면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약을 좀 바꿔주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그 물질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우리 아이한테 특정한 물질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라서 그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피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오래 간다. 그런 경우에는 피검사를 해서 그 알레르겐을 찾아내서 그 특정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이 그게 음식이 됐건 아니면 뭐 접촉하는 물질이 됐건 그 알레르겐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이가 발진이 있어가지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바르고 있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 그럼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열이 나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뭐 빨간 그런 발진이 심해진다거나 그 발진 위에 노란 딱지가 앉았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그 발진을 가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파한다거나 그 발진에서 진물이 막 줄줄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나 다른 이제 감염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다시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